설을 맞은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에는 오전부터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는 대부분 오늘 자정쯤 풀릴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영국 주재대사가 장성택은 총살 방식으로 처형됐다고 영국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대사는 장성택 일가의 처형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처벌받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부두에서 접안 중이던 유조선이 송유관을 들이받아 원유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고기를 잡아놔도 활로가 안 됩니다.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지만 흘러나온 원유는 인근 해안가를 덮쳐 어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국인들은 올해도 폭죽놀이를 하며 설을 맞았습니다. 앞길을 쫓고 복을 비는 풍습 때문인데 폭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베이징에선 초미세먼지가 기준치 10배를 넘었습니다. 화재도 6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88개 나라 3천여 선수가 지낼 선수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식 개장 행사에선 러시아의 미녀새 이신바에바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내일 소치에 도착해서 다음 달 5일 공식 입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명절이면 가족놀이처럼 자리 잡았던 화투, 고스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이 많이 늘었고 명절에도 가족이 함께 있을 시간이 적은 것도 원인입니다. 가족들끼리 많이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절을 하는 유교식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수익률이 대부분 3%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시대 연금관리법 알아봅니다. 국군장병의 식단이 개선됩니다. 메뉴를 다양화하고 간식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급식을 먹는 것이 병영생활의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됐을 정도로 속옷과 양말도 보급품 대신 현금을 지급해서 군용이 아닌 사재를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네, 여러분 설 잘 쉬셨습니까?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귀경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가장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요금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떤가요? 네, 낮부터 시작된 정체는 저녁이 돼서야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통행량은 많습니다. 지금까지 31만 대가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9만 대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자정 무렵에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로 화면 통해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망향휴게소 부근입니다. 오른쪽 상행선 서울 방향, 왼쪽 하행선 부산 방향 모두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성평택 부근입니다. 양방향 모두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영동선 분대분기점 역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승용차로 서울로 올라올 경우 부산에서 5시간 40분, 광주에선 4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450만 대에 이어 내일도 370만 대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오전 10시부터는 정체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네, 설 쇠는 모습은 집집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를 겁니다. 김태현 기자가 우리의 정겨운 설 풍경을 모아서 담아봤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고기와 생선, 빛깔 좋은 과일들. 차례상 앞에 4대가 모였습니다. 태연아 잘해. 한복을 차려입은 7살 장손도 의젓하게 절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를 받고 덕담을 나누고 자식들이 드린 용돈은 돌고 돌아 손주들 주머니로 갑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청말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남산 한옥마을. 뜨거운 김을 내뿜는 떡국을 먹으며 사람들은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제 입맛에 딱 맞는 맛이에요. 이따가도 와서 먹을 생각이고요. 건강, 행복, 올 한 해 소원들이 담긴 종이가 새끼줄에 빼곡히 걸렸습니다. 몇 분이나요? 설 때면 빠지지 않는 제기차기.
손자와 할아버지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한 유판에도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밝은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웃도는 푸근한 날씨 덕분에 한결 여유 있는 설날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태균입니다. 이번에 설 풍경을 하늘에서 담아봤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헬기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바라본 설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날 아침 경기도 파주 공원묘지. 눈이 채 녹지 않은 조상묘 앞에 후손들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 올라가고 성묘객들이 세배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북단 임진각. 올해도 어김없이 실향민들이 모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철책 앞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북녘을 향해 절을 올리며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쉴 새 없이 승객을 실어 나르는 KTX. 한적했던 시골 마을도 모처럼 떠들썩해졌습니다. 집안 마당엔 차례 음식이 한상 차려졌고 성묘를 마친 사람들은 못다 나눈 회포를 느긋하게 풀어냅니다. 민속촌은 남은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꽹가리 소리에 맞춰 쉴 새 없이 상모가 돌아가고 곤장 때리기, 승마 체험, 갖가지 놀이들이 가족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해마다 그렇듯이 고속도로는 오후 들어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힘든 귀경길이지만 고단함을 잊게 하는 가족들이 있어 넉넉한 명절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남들이 명절을 쇠는 와중에도 묵묵히 일터에서 일하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낸 분들 오상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부산행 KTX에 첫 차를 몰게 될 차영훈 기장이 차량 점검을 시작합니다. 무릎이 양호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선물 꾸러미를 든 귀성객들 발걸음이 바빠지고 새벽 5시 반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시다 드리면은 그게 제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기쁨이고. 문자나 데이터 사용량이 4배까지 증가하는 명절이면 통신사 기지국엔 비상이 걸립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묘지와 터미널 인근은 특별 관리 대상. 건물 꼭대기 옥상으로, 언덕으로 걷고 또 걸어 꼼꼼히 점검합니다. 차가 막히고 이제 귀성인율이 있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이제 많이 늘어나거든요. 세관 검사장에는 이번 연휴 제조업체 긴급 수입 원자재 물량만 300톤이 통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9시에 일과 끝나면 같이 시골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은 설에도 이어졌습니다. 방역 초소를 더 확대를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명절에도 일터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묵묵히 그 자리에서 가보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설날인 오늘 50대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댁에 새해 인사를 가기 싫다고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대학생 25살 황모 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황 씨를 찌른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는 다름 아닌 황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황 씨가 김포의 할머니 댁에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가기 싫다고 대들자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서 새해 인사 있잖아요. 네. 그 가자고 하니까 이제 안 가려고 이제. 신랑이 끝에 아버지가 흉기를 가져와 아들을 여러 차례 찔렀고 이웃 주민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던데 아들이 아버지 때리더라고. 경찰은 아버지 황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중국인들은 이번 설도 폭죽 소리와 함께 맞았습니다. 악기를 쫓고 복을 빌기 위해서인데 예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고주룡 특파원입니다. 화려한 폭죽이 베이징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영시를 전후의 거리에는
폭죽을 터뜨리는 시민들로 넘쳐납니다. 새해를 맞으며 악귀도 쫓고 복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就是图个大家开心，然后那个放炮以后呢，感觉比较喜庆。过节嘛，中国的节特有一个节嘛，全家人幸福安康、圆圆满满，然后健健康康的，然后再来一年家人事业有成。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는 폭죽들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폭죽놀이가 한창인 이곳은 화양 냄새와 경음 그리고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이징시의 초미세먼지 지수도 오늘 한때 기준치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폭죽 사용 자제를 당부하면서 베이징시의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6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폭죽 잔해와 쓰레기만 100여 톤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폭죽 사용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악귀를 쫓는 전통 풍습이라는 여론에 밀려 중국인들의 폭죽놀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한류 스타 이민호 씨가 매년 수억 명 중국인들이 시청하는 중국 설 특집 방송 춘환에 출연했습니다. 앵커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무려 7억 명의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설 명절 때마다 특집 편성되는 중국 CCTV의 춘환 무대에 배우 이민호가 등장했습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상속자들로 이름을 알린 이민호는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주제곡 칭페이더 2를 원곡자와 함께 불렀습니다. 조금 기다려줄 수 있니? 너를 사랑하는 한 사람 너의 단 하나의 남자로. CCTV 방송 최초로 우리말로 노래한 이민호는 앵커 역할도 맡아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으며 이 방송은 중국에서 7억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민호이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춘환에서 이민호가 가장 관심을 받은 배우였다며 이민호와 함께 출연한 소피 마루소를 각각 남신과 여신에 비유했습니다. 춘환은 설날에 방송하는 특집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내는 프로그램으로 초당 최고 광고료가 우리 돈 9억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 CCTV가 이민호를 춘환의 주요 게스트로 초청한 데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해지는 한중 관계의 현 주소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성택은 총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이주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영국 스카이 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장성택이 사냥개에게 던져졌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총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He was shot to death as he abused his power in hindering the national economy. 북한 당국자가 장성택의 처형 방식을 언급하긴 처음입니다. It is an extreme form of punishment. Each country has different legal system, and we have a legal system. So if the crimes are so high and treason, then he should be punished. 장성택의 가족들도 처형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처벌받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대신 장성택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멘토도 개혁주의자도 아니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선 단호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리용하 전 노동당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 등 최근 처형된 16명의 명단을 지난달에 주요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처형설이 나돌던 장성택의 매형인 전영진 주 쿠바 대사와 조카인 장용철 주 말레이시아 대사 등 지난해 말 긴급 소환된 인사들은 처형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전남 여수의 산업단지에서 접안 중이던 유조선이 송유관을 들이받아 원유가 대량 유출됐습니다. 기름띠가 인근 마을과 어장까지 덮쳤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GS칼텍스 원유부두. 바다 위로 연결된 송유관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두동강 난 채 바닷속에 잠긴 것도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이프에서는 새까만 원유가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원유 27만 톤을 싣고 접안 중이던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이 송유관 3곳을 들이받아 상당량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80여 척의 선박과 헬기까지 동원해 5.5km 길이의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유출된 기름은 거센 물살을 타고 해안 마을과 어장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조속 간만에 살이 떼기 때문에 일부분은 육상으로 유입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날 벌어진 난데없는 사고 소식에 어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나서 먹지도 못할 뿐더러 또 소문이 나서 고기를 사서 먹지는 않습니다. 유출된 원유의 양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해경은 유출량과 충돌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네, 소치올림픽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오늘 선수촌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올림픽 단지가 떠들썩해졌다는데요. 소치 현지에서 이명진 기자가 소식 보내왔습니다. 분위기는 행사 전부터 달아올랐습니다. 길게 늘어선 자원봉사자 사이로 등장한 바흐 IOC 위원장과 러시아 장대 높이뛰기 스타 이신바에바는 테이프 커팅으로 선수촌 공식 개장을 알렸습니다. Верим и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каждый спортсмен, гость по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здесь как дома, и чтобы наши игры запомнили все. 흥겨운 공연이 이어지자 음악에 몸을 흔들며 바짝 다가온 올림픽 열기를 만끽했습니다. Я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 потому что я являюсь частью этого грандиозн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события, и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меня. 공식 행사와 함께 선수촌이 문을 열면서 올림픽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인 88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지낼 선수촌은 모든 경기장에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근접성이 최대 장점입니다. 식당과 편의시설 등 선수들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소치에 도착하는 우리 선수단은 다음 달 5일 공식 입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치에서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죠.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전지훈련이 한창인데요. 박주린 기자가 전지훈련장을 찾아가서 컨디션은 어떤지 또 어떤 각오인지 들어봤습니다. 모처럼 만의 휴식 시간. 이상화의 얼굴엔 여유가 넘칩니다. 실전 훈련에선 스타트 훈련에 집중하며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첫 발을 어떻게 뛰어나가서 어떻게 상대방을 압도하는 데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스타트 첫 발. 네덜란드 헤렌베는 기후와 빙질이 소치와 비슷해 올림픽 준비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훈련한 뒤 소치에서 세계선수권을 2연패했던 이상화는 올해도 네덜란드 대회 참가 뒤 소치에서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합니다. 작년에 여기서 월드컵을 끝내고 이제 소치로 세계선수권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감이 좋아요. 네, 기분 좋은 곳이에요. 빙상 강국 네덜란드에서도 세계 기록 보유자 이상화는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I think she's very good and I think she get a medal on the Olympic Games. I think, but I hope the Netherlands will too.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이 빙상장에서 열리는 네덜란드 오픈이 이상화에겐 금빛 리허설이 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설에 가족들 모여서 어떤 놀이 즐기셨나요? 10년 전만 해도 화투 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설에 화투 즐기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달라지는 설 풍속도 전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하고는 맞고치고 며느리, 아이고 각이다. 며느리는 흰머리 뽑아주고 좋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구한말 일본 상인을 통해 들어온 화투는 설이면 빠지지 않는 오락 중 하나였습니다. 10년 전까지는 설이 되면 화투 공장이 생산량을 늘릴 정도였습니다. 물량이 좀 많아서 바쁘네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평소 때보다 한 30% 정도 더 늘어났다고. 그러나 해가 갈수록 화투의 인기는 떨어져서
8년 전에는 100명 중 42명꼴로 설에 고스톱을 즐겼지만 작년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짧아진 데다 휴대전화 게임을 많이 하면서 화투를 칠 기회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요즘 서울 사람들도 와요. 아침밥 먹고는 와요 그냥. 그 바쁜 혼자 있으면 뭐래. 예전에 비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화투는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화투 판매량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화투 매출이 매년 10%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가구 중 3가구는 절을 하는 유교식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설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춥고 배고프던 시절 시골 장터에서 신명난 춤과 노래를 보여줬던 각설이 품바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20년간 성남 모란장에서 열린 각설이 품바 공연이 이제 곧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장날을 맞아 노점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시장 바로 옆 공터에 있는 소박한 공연장은 벌써 시끌벅적합니다. 우스꽝스런 분장의 누더기요. 신나게 북을 두드리고 목청껏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 20년간 성남 모란장을 지켜온 각설이 품바들입니다. 모란에 오게 되면 우선 이것은 구경하게 돼 있어요. 모란장 각설이 품바는 모두 8명. 언어장애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10살 때부터 품바로 살아온 막내 백수. 등에 맨 큰 북을 발로 차며 노래하는 큰형님은 벌써 환갑이 넘었습니다. 저놈을 젊어진 지가 한 15년 가까이 돼가는데 자꾸 어른들이 하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각설이 품바들은 봄이 되면 정든 모란시장을 떠나야 합니다. 가건물 공연장이 있는 시장 공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책임지고 이끌어가겠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성남 모란장 각설이 품바. 이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를 어딘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을지 아직은 기약이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네, 길어야 10년 정도 타는 승용차와는 달리 항공기는 한 번 구입하면 최소 20-30년씩은 운항하는데요. 항공사들은 안전과 직결된 비행기를 어떻게 정비하고 관리할까요? 허지은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길이 70m의 육중한 기체에 약품을 뿌리자 칠이 모두 벗겨져 내리고 알루미늄 소재의 동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위에 도료를 고루 입힌 뒤 다시 페인트를 칠하면 5-6년 만에 새 단장이 마무리됩니다. 보잉 747 한 대를 칠하는 데 드는 재료비만 1억 원가량. 건조 후의 무게가 약 400kg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게 증가를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페인트를 완전히 벗겨내고 정비는 수시로 이루어지지만 기체 곳곳을 분해하다시피 하는 중정비엔 국제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은 최소 8년에 한 번은 떼어내 점검하고 랜딩 기어는 최소 10년에 한 번은 나사 하나까지 풀어 체크합니다. 에어버스 330 기종입니다. 이 여객기는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270여 개의 좌석과 벽면, 천장까지 완전히 뜯어내고 정밀 정비에 들어갑니다. 골조에 금이 가거나 녹슬진 않았는지, 실타래 같은 전선 중 하나라도 이상은 없는지 정비는 20일간 계속됩니다. 정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항공기에 대한 시스템을 분해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미래의 항공기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시아나는 지난해 인천공항 최대 규모의 정비 시설을 완공했고 대한항공은 항공기 부품을 제작해 수출하는 등 정비에서 제조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은입니다. 네, 이번엔 노후를 대비하는 개인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연금 수익률이 연 3%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거 연금만 믿고 있어도 되나 싶으실 텐데요. 조현영 기자가 좀 더 연금 잘 굴리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47살 임모 씨는 한 달에 100만 원씩 5년간 붙던 개인연금 보험을 최근 해약했습니다.
한 해 수익률이 3%대에 불과해 수수료를 빼고 나니 원금이 거의 불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들어갔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안 붙은 거죠. 심지어는 뭐 원금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 지난해 대부분의 연금 수익률은 3%에도 못 미치는 수준. 경기 침체로 돈 굴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용사에 따라 1%를 밑돌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 적금 금리 평균이 2.6% 수준. 물가 상승률과 연금 운용사 수수료를 감안하면 은행 저축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금 상품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는 10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연금을 해지했다간 자칫 불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금융기관에 맡겨놓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은 수익률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단 1%를 위해서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고 생애 전체 어떤 자산 관리라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길어진 수명과 저금리의 위협 속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이 될 연금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군대 간 자녀 둔 부모님들, 특히 오늘 같은 명절 때 잘 먹고 있을지 마음이 더 쓰이실 텐데요. 장병들의 식단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준석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전방부대 신병교육대 식당. 북엇국을 끓이는데 표고버섯으로 만든 천연 조미료를 쓰고 소금 양도 줄였습니다. 조리병사협회는 경험이 많은 전문 요리사가 음식 준비를 돕습니다. 군대 밥에서도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게 하겠다며 국방부가 채용한 민간 조리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서부터 할 때 물에다 씻어갖고 꼭 짜갖고서 볶아. 그러면 돼. 오늘은 밀가루를 입혀 튀긴 고등어와 오징어 무채 등이 반찬으로 나오고 신선한 제철 과일도 후식으로 제공됐습니다. 군 당국은 고된 훈련으로 일반인보다 20% 정도 높은 장병들의 열량 3,100kcal 기준을 충족시키고 메뉴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맛있는 메뉴도 자주 나오고 급식을 먹는 것이 병영 생활의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됐을 정도로 올해부터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는 6,800원으로 6% 인상됐고 훈련병 간식비도 2배 올랐으며 빵과 에너지바 같은 간식도 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속옷, 슬리퍼, 양말 등을 획일적으로 보급하는 대신 장병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민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21세기 에너지 혁명으로 불리는 셰일가스가 미국의 경제 회복세를 주도하는 동시에 세계 에너지 지형도 바꾸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는 셰일 혁명을 3편에 걸쳐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2의 골드러시로 불리는 셰일가스 개발 현장에 이현주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최대 도시 휴스턴에서 차로 4시간여 떨어진 작은 마을 딜리. 진입로부터 트럭 행렬이 이어지고 화물 열차가 마을을 가로지릅니다.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 입구에는 사람을 구하는 안내판이 걸렸고 식사 시간 동네 식당은 여지없이 $10,000입니다. It's crazy at lunchtime. Sometimes we have a line that goes from the front door all the way around. 이 지역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게 바로 셰일가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시설이 셰일가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 지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퇴적암층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일종인데 미국이 수압화 세법이란 공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싸게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한 셰일 개발 붐이 운송과 건설, 서비스업 보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e stronger in job growth and our revenue sources here. 갑작스레 인구가 2~3배씩 늘어난 지역엔 근로자용 이동식 숙소까지 들어섰습니다. 현재 60여만 개인 셰일가스 관련 일자리는 오는 2035년엔 160만 개로 늘어나고 셰일가스로 인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0.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셰일가스 개발을 미국 경제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MBC 뉴스
이연주입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무의미한 짓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독도와 관련해 해결돼야 할 어떠한 분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마주했는데 마침 날씨까지 맑고 포근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내일 귀갓길에 오르시는 분들은 빗길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네요. 예상되는 비의 양이 5에서 30mm로 이맘때 비치곤 제법 많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중부지방 먼저 오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도 예상되니까요. 이적 지나는 분들은 눈길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꽤나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행히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먹구름이 일찍 물러가겠습니다. 대부분 새벽까지만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낮 시간에 움직이신다면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부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종일 영하권을 맴도는 곳이 많겠고요. 해상에선 점차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평소보다 깨끗한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 중북부 지방에 보이는 이 비구름이 내일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더욱 발달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6도, 강릉 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선 오후부터 차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춥지 않겠는데요. 전주와 광주 17도, 부산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